500년 왕조의 소용돌이를 건너 오늘에 이른 경복궁. 하지만 경복궁엔 500년 전 조선은 물론 먼 대륙의 궁궐을 장식했던 한지는 없다. 조선의 질긴 외발지 자리에는 양지와 흰천이 대신하고 있다. 성종 때 세워진 창경궁. 주전인 명정전은 조선의 왕궁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하지만 비닐 코팅된 창호지는 명정전의 역사를 무색하게 만든다. 1000년 동안 동아시아를 넘나들며 사랑받았던 우리의 종이 오늘날 한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앙상하게 마른 당나무가 비로소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베어진다. 서리를 머금은 겨울 당나무는 수분이 적당해 종이 뜨기에 좋다. 한지의 원료가 되는 것은 당나무의 껍질. 껍질을 잘 벗기기 위해 당무지라는 과정을 거친다. 닭솥에 당나무를 채우고 증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시킨 후 꼬박 하루 정도 불을 떼는 것이다. 다음 날 훈증과 열기가 가득한 닭솥에서 푹 쪄낸 당나무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 개울가로 옮겨진다. 옮겨진 당나무는 먼저 찬물에 담가두는데 이렇게 하면 껍질이 수축돼 벗기기가 쉽다. 벗겨낸 당나무 껍질은 흑피 또는 피닭이라고 한다. 닭칼을 이용해 흑피를 벗기면 백피가 된다. 추운 겨울, 시린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하는 힘겨운 작업이지만 이렇게 얻은 백피를 햇볕에 잘 말리면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 한지를 얻기 위한 또 하나의 고된 과정은 잿물을 만드는 일. 잿물은 짚, 메밀대, 콩대를 태운 체에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내려서 만든다. 잿물은 종이의 변색을 일으키고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껍질 속의 불순물을 제거해 준다. 잿물을 가열한 후 백피를 넣고 너댓 시간 삶는 과정은 백피를 보다 순수한 상태의 원료로 만들어준다. 잿물을 씻어내고 며칠간 물속에서 햇빛을 받고 나면 백피는 더 하얗게 빛이 난다. 그리고 껍질의 티를 골라내는데 티가 적을수록 종이의 품질은 높아진다.
백피를 곤죽이 될 때까지 두드리는 작업은 고해라고 하는데 이제 닭나무 껍질은 짧은 섬유질의 형태를 갖춘다. 진이겨진 닭을 다시 물에 넣고 힘차게 저어주면 비로소 종이를 뜰 수 있는 원료가 된다. 종이를 뜰 때 섬유에 유일하게 첨가하는 물질이 있다. 여름에 노란 꽃을 피우는 황촉규를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거두는데 이 황촉규 뿌리를 으깨어 치대면 끈끈한 액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닭풀이다. 닭풀은 물이 흐르는 속도를 조절해서 종이 두께를 결정짓고 물속의 닭 섬유를 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초지통에 닭 섬유와 닭풀을 푼 후에야 비로소 종이 뜨는 일이 시작된다. 공중에 매단 줄 하나에 의지해 발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종이를 뜨는 이 기술은 물을 곧바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흘림뜨기라고 하는데 발틀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외발뜨기라고도 부른다. 외발뜨기는 앞뒤로 물질을 시작해 옆으로 물질을 반복하다가 다시 뒤쪽으로 물질을 마무리한다. 이때 섬유의 결이 우물정자 모양으로 얽혀 질긴 종이가 만들어진다. 게다가 우리 한지는 2번 종이를 떠서 한 장으로 만드는 합지라서 종이가 더 강해진다. 외발의 결은 중간에서 나뉘는데 이것은 합지를 만들기 위함이다. 종이를 떠서 판 위에 놓고 그 위에 또 한 장의 종이를 반대로 돌려놓으면 엇갈린 무늬가 맞닿아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한지를 음양지라고 부른다. 외발지 같은 경우는 물질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 물이 가두어져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섬유의 흐름이 빠르죠. 그리고 섬유의 결합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종이가 그만큼 질겨지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발지는 합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합지를 함으로써 다시 질겨지는데 과거의 문서를 저희가 해체를 해보면 거의가 합지예요. 뜬 종이는 하룻밤 물기를 뺀 후 서서히 마를 수 있게 60도가 넘지 않은 건조대에서 잘 말린다. 종이를 방아나 홍두깨로 두드리는 도침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이 표면 가공 기술로 한지의 표면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한지의 표면에서 윤기가 흐르고 글씨가 선명하게 살아나는 이유는 바로 이 도침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무와 물, 사람의 땀과 정성, 거기에 오랜 기다림이 더해져 탄생한 한지. 한지는 흐르는 세월만큼 그윽한 빛으로 승화된다. 빛과 바람을 자유롭게 머금고 내뿜는 우리의 종이. 그래서 한지는 살아 숨쉬는 종이이다. 조상들의 삶과 함께 호흡해온 한지. 우리 종이는 단순히 서화지나 창화지를 넘어서 집안 곳곳에 쓰였다. 여인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 소품과 옷은 물론 전투용 갑옷까지 종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종이 항아리, 신발, 종이 등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는 오늘날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했다. 종이를 만드는 재료도 당나무만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는 10가지 이상의 식물이 쓰였는데 뽕나무로 만든 상지, 마로 만든 마지, 대나무로 만든 고급 종이 죽지, 황지라고도 불린 귀리짚으로 만든 고정지, 심지어 물이끼로 만든 태지도 있었다. 왕래 합해서 4kg 정도. 아더 무려 4kg. 종이 위에서 태어나 평생 종이와 함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종이 수의를 입고 흙으로 돌아간 민족. 한지는 우리 삶의 동반자였다. 그러나 근대화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대량 생산되는 값싼 양지가 한지의 자리를 차지했고, 아파트로 대변되는 건축 문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는 그나마 남아있던 창호지와 벽지 시장까지 빼앗아 버렸다. 이제 한지로 집을 도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종이용품을 쓰는 일이 더욱 없다. 한지가 생활 필수품에서 밀려난 것이다. 한지업계도 많은 변화를 거쳤다. 만들기 번거로운 잿물 대신 가성소다 같은 양잿물로 재료를 삶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광표백 대신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닭섬유를 표백한다.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공정이 근대화된 것이다. 기계 덕분에 고된 방망이 질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은 편리함을 주는 대신 한지의 고유한 특성을 앗아갔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초지법이 달라진 것. 2개의 틀 사이에 발을 놓고 종이를 뜨기 때문에 쌍발뜨기라고 불리는 이 초지법은 일제시대에 들어왔다. 제지사학자 다트 헌트가 남긴 책에는 1920년대 서울의 종이실습학교에서 쌍발뜨기를 가르치는 일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같은 시기 대구의 한 종이 공방에서도 일본인의 감독 아래 쌍발뜨기를 하는 지공의 모습이 남아있다. 쌍발뜨기는 면이 고른 종이를 뜰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의 종이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뒤로만 물을 흔들기 때문에 종이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지의 품질을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은 원료의 변화였다. 국내산 닭 대신 표백까지 마친 태국산 물닭으로 종이를 뜨는 곳이 많아졌고, 화선지를 만드는 일부 공방에서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폐지를 섞었다. 이렇게 만든 종이는 2, 3년만 지나도 변색이 되고 양지보다도 강도가 떨어진다. 지금 만드는 그 화학 양잿물을 가지고 이걸 삶은 거하고 또 뭐 차염산이라는 이런 그 표백약을 가지고 표백을 했을 때 아무래도 질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차이하고 또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그 수입 들어와서 물닭으로 들어와서 쓰는 건 더 형편이 없죠. 그러니까 질이 더 낮은 거예요. 주변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닭나무. 수요 감소로 지금은 재배하는 이가 거의 없다. 닭무지를 업으로 삼았던 한 농가. 찾는 이 없는 닭피가 수북하다. 왜 쌓였냐면 한지 한국 닭을 안 쓴 게, 외국 닭만 쓴 게.
그렇다면 전통 한지와 개량 한지의 강도는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100년 전의 종이와 국내 닭으로 만든 한지, 태국 닭으로 만든 한지, 그리고 화선지를 대상으로 내절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종이를 1kg의 힘으로 당긴 뒤 130도의 각도로 흔들면서 종이가 버티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옛 한지의 경우 무려 8,987회라는 놀랄만한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산 닭을 이용해서 외발뜨기로 만든 요즘의 한지는 1,170회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다음으로 태국 닭을 이용해 쌍발뜨기로 만든 한지는 551회의 수치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폐지를 섞어서 만든 화선지는 1kg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측정이 불가능했다. 실험을 3번 반복한 후에도 결과는 비슷했는데 조선시대 한지의 강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옛 한지가 오늘날의 종이보다도 상당히 물성값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물성값이 나온 것은 그만큼 옛 장인들이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지의 본향, 후쿠이현 에치젠. 매년 5월이면 종이 맛집을 열고 화지 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을 돋운다. 이 축제는 고대 한국에서 건너와 종이 뜨는 법을 가르쳐준 지조신을 모시는 의식에서 비롯됐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화지 공방이 남아있는 곳 에치젠. 이곳에는 300년 동안 가업을 이어온 화지 공방이 있다. 화지 장인으로는 현재 일본에 2명밖에 없는 국보 중 1명인 이와노 이츠베이 씨. 이와노 가문이 9대에 걸쳐 지켜온 종이는 에치젠 호쇼라는 화지로 역시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가 되면 옛 방법 그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에치젠 호쇼지 외에도 6가지의 종이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피카소가 애용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에치젠 효소지. 국가의 지원 덕분에 옛 이름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보가 된 이와노 씨도 장인 정신을 지켜갈 수가 있었다.私の息子なんかに私も親からもこのごまかしたりはしないで、できるだけしかできないっていうような仕事をしていいものを作れっていう親の言いつけ通りやってきてるでしょう。ですから私も今、うちの息子にも今日一日に100枚作ろうとか120、30枚作ろうかなってそういう気持ちを起こさないで自分が全くいくものをできるだけの枚数を作ろうというようないわゆる心づくりから和紙を作る心づくりからやっていけっていうように指導しています。에히메현 노무라 마을. 이곳에도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종이가 있다. 예전에는 주민 대부분이 종이를 떴지만 요즘엔 기쿠치 씨 혼자서 그 맥을 잇고 있는데 이 종이의 이름은 센까지. 조선에서 유래돼 우리 전통 한지와 만드는 방법이 같은데 센까지 역시 문화재다.
일본에선 1960년대 말부터 15가지의 전통 화지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이로써 사라질 뻔했던 각 지역의 화지를 지킬 수 있었다. 選果種を他のものに改良とかそういうことはできるだけ避けて、こだわりといいますかね、もうそのままをずっと続けていきたい、そういう気持ちも大変ですし、でこれ今だんだんと需要が減りましたので、このままやっぱり存続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変、心配しておりますし。 2005년 한지 장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 무형문화재가 된 유행영 장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한지 장인들이 빛을 못 보고 외롭게 가업을 지켜가고 있다. 전북 임실에서 3대째 종이를 뜨고 있는 홍춘수 장인. 우리 종이를 지킨다는 소신으로 50년간 종이를 떠왔다. 현재 우리의 전통 한지는 오로지 장인 개인의 희생과 신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찾을 것이고 그 한지가 빛을 볼 때는 아마 그때 그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종이를 만들어 가더니 참 그때 잘했다. 그래서 이 전통 한지가 이어간다. 그런 소리 듣고 싶고 그리고 쓰는 사람들이 참 고마울 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한지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드높았던 전주. 세종실록에는 전주와 남원에서 만든 종이가 최고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서유구가 쓴 농업경제서 금화경독기 역시 호남의 전주, 남원에서 만든 종이가 나라 안에서 제일이라고 적고 있다. 전주 한지의 요람인 흑석골. 이곳은 6.25 사변으로 흩어졌던 장인들이 모여 전주 한지의 명성을 이어온 곳이다. 당나무가 잘 자라고 물이 좋았던 흑석골은 1960년대 100여 개의 한지 업체가 있었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0여 개의 한지 업체가 황금기를 누렸다. 그때는 전주금은 참 종이가 찬란했어요. 또 개발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동 사람이 왜 전주를 이렇게 칭찬을 하냐 그러면 진짜 전주 좋은 종이 많이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폐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흑석골의 22개 업체는 팔복동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간의 수공업 형태로 한지를 만들던 이들이 공동 작업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한지 공장들이 한 군데에 모여져 버리니까 서로가 그 특색이 있었던 그런 특징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거의가 비슷한 종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지가 그 시기에 또 중국산 수입지가 밀려 들어오고 그러면서 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 둘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났다. 입주 당시 22곳이었던 업체는 어느새 15곳, 몇 년 후 다시 10곳으로 줄었다. 그분들은 이제 기회를 잘 봤죠. 이게 현실이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투자는 못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폐업을 했죠, 이분들이. 팔복동에 자리를 잡고 조합을 만든 지 10여 년. 마지막 남은 5업체는 다시 장소를 옮겼다. 하지만 이들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종이는 대부분 재고로 쌓이고 시설 투자에 따른 부채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놓으면 이걸로 이제 한지는 끝인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여지껏 해왔는데
그래도 버티다 정 힘들면 놓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최악인데. 막다른 길에 이른 한지업계의 사정. 비단 전주만의 일은 아니다. 전국에 몇 안 되는 한지 제조 공장들은 모두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다. 어느 공장은 전주는 전주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원주는 원주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안동은 안동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부분만큼 운영이 돼줘야 되는데 그 소비가 돼줘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고 지금 이때까지는 어떻게 근근히 끌어나오는데 앞으로는 희귀품이 될 정도로 우리 전통이 정말 살아남을까 할 그런 걱정스러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 한지의 70%가 거래되는 서울의 인사동. 수제지를 판매하는 10여 곳의 상점들이 모여 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종이의 90%는 수입산, 한지는 불과 10% 내외이다. 포장지와 인테리어 용지로 고가에 판매되는 태국산 종이, 상점 안에 가득한 대만산 고급 화선지. 이 중 한지 시장을 무너뜨린 주범은 중국산이다. 국내 업자가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종이로 5분의 1 정도의 싼 가격으로 국내 화선지 시장을 장악했다. 소비자 측에서는 뭐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를 잘 분별을 못 하는데 이제 저렴한 걸로 자꾸 따라가니까 자꾸 저렴한 것밖에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비싼 걸 내놓으면 안 사가잖아요.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경의 오주 화지 판매점. 3천여 종의 종이를 판매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화지 상점으로 화지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곳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수입 종이의 공세를 받았고 오래전 중국과 태국에서 들어온 종이에 저가 시장을 내주었다. 이후 일본의 종이 시장은 양극화됐다. 화지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 고급 종이로 변모했고 서화지에서 인테리어 용지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다. 판매점 2층에 자리한 문화교실. 이곳은 일본 화지업계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화지를 이용한 다양한 전시회와 붓글씨 대회를 열고 직접 종이를 뜰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해서 화지의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割とこの和紙に触れる機会を子どもさん方に多く持っていただいて和紙の良さを多く触れることによって、分かっていただくっていうところで和紙の良さをアピールするっていうことで危機感をですねなくすような形で対応の方はしています。 에치젠 화지 마을에 자리한 화지의 거리. (20년) 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이 거리는 화지의 판매와 체험 그리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뜨고 있다. 에치젠의 화지 박물관. 1200년 된 고문서와 에도 시대의 공문서, 그리고 에치젠 화지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의 당당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높이 4.3m, 넓이가 7.1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수제지는 에치젠 화지의 자부심을 담고 있다. 今から18年ほど前ですけどもこの町は日本では手すき和紙の産地ですけども地元の人はそういう自分らの誇りというものをあまり持っていなかった
っていうことで、自分たちの技術あるいはそういう伝統産業っていうものがどんなに、世界に大切なもんかっていうことを自分たちが自身が知ってもらうために、イベントを企画したんです。 에치젠 화지 마을엔 각 공방에서 만든 다양한 화지들이 선을 보이는데 관광객들에게 꽤 인기가 높다. 화지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제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체험장에선 누구나 원하는 모양의 화지를 만들 수 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이런 경험들이 화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힘이 된다. 各地に紙の博物館というのが作られている。でこれは今40ぐらいあるわけですよ。それから紙をすく体験をする施設、それがだいたい約60ぐらいあ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動きの中で、どんな紙を作ればいいかという方向が手すきの業者の方に反映していくわけですね。 종이의 발상지 중국은 수제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다. 북경의 골동품거리 유리창. 이곳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된 종이가 모여드는 집산지이다. 중국도 기계지가 등장한 후 수제지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했다. 하지만 서예와 회화가 발달한 문화 덕분에 수제지는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다. 中国的国画它有一些这个画画的，像它这个韵墨啊，还有这体现它那个画的一些层次啊，所以就都离不开手工纸。曾经试图有人试图说用机制纸来代替，可是试用了很多时间都不行，所以到现在中国的宣纸还有一些特殊的艺术纸、特殊功能的纸，还有少数民族的一些这个使用的纸张，到现在一直都还在进行，它有一定的生命力。 안휘성 경현. 중국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수제지 선지가 탄생한 곳이다. 산허리에 무언가를 말리고 있는 낯선 풍경이 눈에 띈다. 선지의 원료 중 하나인 칩. 섬유 길이가 짧은 칩은 종이에 먹물이 잘 스며드는 효과를 준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홍성 선지는 중국에서 가장 큰 선지 공장이다. 안휘성에서 생산되는 선지의 80%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데 160명의 초지공들이 하루 평균 10,000장의 선지를 생산한다. 종이를 뜨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두 사람이 하나의 큰 틀을 맞잡고 두어 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전부. 그만큼 선지의 원료는 곱게 잘 갈아져 있고 섬유질의 길이도 짧다. 하지만 원료의 배합 과정과 첨가물은 정부의 엄격한 보안 정책으로 극비에 붙여져 있다. 선지는 중국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인정받는 것은 이곳 경현에서 만든 선지. 당나라 때 경연에서 처음 만들어진 선지는 송나라 때에 이르러 황제에게 진상되었다. 선지는 처음부터 서예와 회화용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그 용도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계 서화지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선지의 이런 명성과 품질은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선지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었다. 这个宣纸生产经营过程当中，国家各级政府给予了不同的支持。比方说，在宣纸原料基地建设上，国家给予一些重点的资金补助；比如说，在生产纸水处理过程当中，国家给予一些补助。同时，国家对我们这种传统的手工艺已经认定为这个非物质文化遗产，作为遗产来保护。更重要的，对我们宣纸的原产地，国家授予了原产地域保护产品。 일본의 미노시. 이곳엔 에도시대 거리 풍경이 옛 모습대로 남아있다. 재물과 복을 부르는 상징물이 내려다보는 거리는 화지상들이 모이던 곳. 이곳에서 매년 10월 시와 주민들이 함께 만든 미노 화지와 빛의 예술제가 열린다. 축제를 장식한 화지 등은 일반인들이 미노 화지로 만든 작품.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에서 들인 시간과 공을 짐작할 수 있다. 덕분에 은은한 빛을 품은 미노 화지의 아름다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イベントを通じて美濃和紙の良さを皆さんに知っていただいたことによってこのイベント以外の時も町を訪れる方も増えましたし和紙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も非常に多く入るようになりました。 하지만 수제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후계자 없이 화지의 맥을 잇는 것은 불가능하다. 50년 동안 민호 화지를 만들어 온 이치하라 다초 씨. 그에겐 오래전 2명의 후계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이미 독립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중간에 화지를 포기했다. 이제 후계자를 구하는 일은 종이를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숙제이다. 望ましいって結局それはまあ後継者だけやね。もうあとは今の紙の方はなんとかやってきとるで、まあ後継者が本当にいたらまあ自分は幸せやわ。本当に、それだけ。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호 씨는 18년 전부터 후계자 양성 사업을 해왔다.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민호 화지를 전수받아 독립했고 현재도 8명의 젊은이들이 민호 화지를 배우고 있다. 민호 씨는 이들에게 매년 60만 행을 지원해 준다. 또 이들을 위한 전용 판매점을 열고 수익금을 해당 후계자에게 돌려준다. 젊은 후계자들은 자신이 배운 전통 기술에 각자의 색깔과 감각을 더해 개성 있는 상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민호 씨의 화지 후계자 중 첫 세대에 속하는 하세가와 사토 씨. 하세가와 씨는 민호뿐 아니라 일본에서 촉망받는 젊은 화지 제작자다. 그는 매월 수질 검사 샘플을 채취해 연구소에 보낸다. 옛날 장인들은
경험과 감각에 의지해 화지를 만들었지만 그는 정확한 원료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는데 이것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쌓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화지를 전수받은 지 3년 만에 스승을 잃고 어려움에 빠졌던 하세가와 씨. 하지만 시의 지원과 도움으로 화지를 계속 만들 수 있었다. そのために私も仕事をしていますし、実際私が入ってきて一番いい環境を用意してもらったん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同じように私がすれば私よりももっとやる気のあってもっと力のある人がここに来てもっといい仕事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우리나라의 후계자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의령에서 전통 방법으로 한지를 만드는 신현세 씨. 종이 만드는 일에 50년의 세월을 바쳤지만 빛나는 칭호는커녕 당장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내 밑에 후계자가 와서 누가 한 사람 하는 것도 하지만 안 그러면은 내만 하고 나면 아마 끝나 싶어요. 생각이. 만약에 누가 와서 배운다 하면은 내가 잘 배워가지고 인재를 시주는데 안 배운다 하면은 근데 지금 뭐 못 한다는 수밖에 더 있어요. 동경 외곽의 작은 화지 판매점. 다무라 씨는 이론에서 실기까지 화지 제작의 전 과정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화지 전도사다. 1, 2, 3, 4, 30, 30, 30, 30, 30, 30. 그는 인터넷으로 체험을 신청한 일반인에게 종이 뜨는 법을 가르쳐준다. 또 매년 20여 곳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화지 만드는 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2년 동안 다무라 씨에게 화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 거리 체험은 자연히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화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다무라 씨의 이런 교육은 화지를 잇는 일이 단지 종이 뜨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全部の日本人一人一人が全て私は後継者だと思っています。で、後継者っていうのは一緒に作ることじゃなくて理解する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紙を作るってことは大変だけど、日本の技術を守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守ら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気持ちになるような後継者をたくさん育てたい。それにはガラスの向こうじゃなくて実際に手で触ってヌルヌルするとか気持ち悪いとかっていうのを含めて作ることの楽しさを教えることができたらなって思っています。 몇 년 전부터 전주와 원주를 중심으로 한지를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분주하다. 그런 노력의 한 방법으로 한지 관련 행사들도 빈번해졌다. 전주 한지 축제도 한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전시에 치중한 나머지 한지 업계나 한지 생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우리 한지를 묵묵히 지키는 장인들은 화려한 축제와 행사에 가려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정도의 예산 가지면 정말 장인들을 키울 수가 있고 우리 종이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종이 장인들은 하나 뭐 육성하는 것도 없고 무슨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 전주 한지 페스티벌에서도 전주 지역의 원주 지역의 장인들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부가 한 브랜드 육성 사업을 발표하면서 한지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지를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키운다는 한 브랜드 사업은 한지의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업은 다양한 한지 제품을 개발하고 한지의 미래를 가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 브랜드 사업 역시 정작 기반이 되는 장인들이나 업체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한 브랜드 사업이라고 요즘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지 자체는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어떤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한지가 흡수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생활 속에서는 쓰지를 않고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전통 가옥과 풍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돼 있다.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고택 충효당. 서해 유성룡 선생의 생가인 이곳은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충효당에 도배된 종이는 전통 한지가 아닌 기계지. 겉모습은 한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닭섬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고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3년 전부터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고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도 밀려난 한지. 한지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영세한 한지 업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가령 그 상장이 1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뭐 박사, 석사 그까지 막 나가는 게 얼마나 임명장까지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외교 문서라든지 이런 오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종이를 기반으로 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 한지를 제작을 해서 지금 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이런 한지들을 소비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자체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갖다가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 한지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던 5곳의 한지 업체. 최근 그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 늘어나는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경매에 넘어갔다. 2대째 이어온 가업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지업계의 불안한 삶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한지. 이것이 한지의 오늘이다.